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 매곡, 삼각, 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중점 사업의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곡동 들샘 어린이 공원 바닥 분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투입된 일곡동 분수대 조성사업의 장소는 당초 일곡 제2근린공원이었으나 일곡 제2근린공원은 불법 재매립 쓰레기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들샘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개최된 첫 번째 주민 설명회에서는 분수 위치 선정과 분수 형태 및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주민들께서는 첫째, 분수대 설치 위치는 공원 입구 광장으로 하되 보행자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할 것. 둘째, 평범한 조형물이 아닌 일곡동만의 테마가 있는 조형물로 디자인할 것. 셋째, 어른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조형물 디자인을 구상하여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했으나 이후 열린 두 번째 주민 설명회에서는 분수 디자인에 관해서만 논의되었고 일곡동만의 특색이 담긴 조형물 설치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바닥분수의 실제 가동 모습입니다. 바닥분수 설치에만 5억 2천만 원을 들였는데 업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활용해 시공하는 특허공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형물이 없어도 사업비 규모는 컸습니다. 총 사업비 7억 중 바닥분수 설치를 제외하고 공원 시설 정비에 1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기존 안전벽 정비와 바닥 포장만 추진하고 새로 조성된 편의시설은 없어 과연 이곳에 7억이 쓰인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특허공법 적용을 위해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부터 업체 계약까지 4개월이 걸렸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바닥분수의 주 이용층인 어린이, 부모 대상의 의견 청취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와 맞닿아 있고 주변에 아파트 상가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들샘 어린이공원 바닥분수는 인도, 차도와 가까워서 아이들이 뛰놀 때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하고 분수의 거센 물줄기가 인도까지 튀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민원을 직접 전해들은 본 의원은 북구청이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고려하여 바닥분수를 설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국장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분수 설치에 관한 주민 요청 3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주민 설명회 때 조형물, 그다음에 그 위치 변경 이런 것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청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분수대 설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들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분수대를 설치할 것, 그다음 일곡동만의 테마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것,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 3가지 내용이 반영돼서 지금 적절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수대 설치가?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게 예산이 7억이에요. 7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특별교부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곡동에 이 분수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엄청 기대가 컸습니다. 일근린공원에 분수대가 있지만 오래됐고 또 들샘 어린이공원은 위치가 그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가 컸는데
막상 이 7억 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견 청취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2차 설명회 간담회까지 가졌고 또 그 설치하기 전에 미술 화가를 초청해서 의견까지 이제 묻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린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부모 그다음에 물이 튀어서 이제 좀 인도까지 오는 것 그다음에 보행자의 방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안쪽으로 설치하긴 했으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죠. 좀 부족한 그리고 주민 설명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얘기가 일곡동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게는 쏙 들어가고 아무 말 없이 지금 분수대가 설치된 겁니다. 그 점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이제 그 강주광역시 그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그 특색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의견이 갈렸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공유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고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하고 인도 차도 거리가 엄청 가깝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하셨던 그 물이 튀는 것부터 트렌치를 설치해서 잡고 트랜스를 설치하면 인도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보신 거 아니죠? 트렌치는 이제 물 흐름을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아니 하고 물이 튀는 게 문제라니까요. 물이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행 그 거리하고 분수대가 너무 가까워서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 물이 튀는 게 문제예요. 물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좀 보완 조치하도록 그게 지금 하겠고요. 분수대를 설치하고 한 달 운영하고 지금 끝이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들은 전혀 안 해보신 겁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들샘 어린이공원 분수대는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올해 첫 그러죠. 첫 가동했기 때문에 바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죠.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이제 이번에 올해 처음 가동했기 때문에 국장님 의원님께서 지금 10월이에요. 가동은 9월 초에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샘 어린이공원 바닥 분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날은 2024년 7월 29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4년 7월 6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죠. 3주 이상이 지체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우리 지역에는 6월 10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이번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유난히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민들께서 기다리셨을 분수를 이렇게 늦게 가동한 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샘 어린이공원 바닥 분수의 운영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한 달 남짓이었고 이는 관내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구청은 들샘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관내 바닥 분수 4개소의 최초 수질 검사를 운영 첫날인 2024년 7월 29일이 되어서야 실시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질 검사가 필수적이며 바닥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설 유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작 1년에 한 달 사용하려고 7억이라는 예산을 드린 것은 아닐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바닥 분수 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된 사유 그리고 최초 수질 검사를 운영 시작 당일이 되어서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닥 분수는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네.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한 40여일 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일 3회 총 111회를 운영했습니다. 운유 기간은 37일간 아니, 그러니까 운영했는데 이틀간 쉬었고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왜 당초 계획보다 지체됐냐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가 좀 왔을 겁니다. 네, 비는 왔었죠.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까 우기가 끝난 시점에 폭염과 같이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제 분수대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안경 보존법에 15일 운영 기간 동안 15일 주기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사항입니다. 규정을 충실히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을 시작한 날 수질 검사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수질 검사 결과도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검사한 건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8월 그래서 12일이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루라도 먼저 해서 결과를 받아 보셨어야죠. 그래서 수질 검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그 운영 날짜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범 운영 때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왜 하루에 세 번만 운영을 하신 거죠? 이제 그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 있나요? 이제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운영 네, 시간대 알고 있습니다. 12시 반, 3시 반, 7시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더운 여름날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더워서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아침부터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못 살 올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 다 비워두고 12시 반, 3시 반, 저녁 7시 반 이렇게만 세 차례만 운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처럼 그렇게 폭염이 올해처럼 유난히 더운 해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저 운영의 미를 살려야 그러니까 되지 꼭 않겠냐. 그렇게 3회만 운영해야 된다라는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예, 저희 저희가 이제 국구청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많이 검토하셔야죠. 그렇게 이렇게 더운 날 오전에 왜 분수대를 텅텅 비워놓습니까? 7억이나 들여놓아서 만드는 이 분수를. 예, 아마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것 같고 그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저기 운영 횟수를 좀 늘리는 운영 횟수를 방안을 반드시 늘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녹지과에서 이 분수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내 모든 분수를. 한 명입니다. 그 한 명 인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분수대가 5개 있는데 예, 좀 역부족일 수도 이 5개를 있으니까. 한 명의 직원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분이 분수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이 직원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분수대 점검도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살펴도 봐야 되고 이 직원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좀 이 직원 해볼- 늘려준 인원 확대 부분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바닥 분수는 그 위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닥 분수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 틈이 벌어지면은 보행자들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첫 저기 가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요. 들샘 어린이 공원 말고도 지금 다른 분수대도 있잖아요. 분수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바닥 분수를. 그 분수 부분도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네. 거기는 사람들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럼 틈도 벌어지고 그러면 사람들 다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녹지과에서 수시 점검을 하는데 그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에게 이거 끝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는 전국 최초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20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승인 절차 없이 사업 계획 변경과 무분별한 예산 쪼개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참여 예산 사업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시민참여 예산 5천만 원을 들인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 개선 사업은 미허가 조형물 철거 이슈로 많은 주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 내역서와 실제 사업 추진 내용이 같아야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날개벽 정비공사 내역서를 보면 조형물 4개 설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설치된 조형물은 지하보도 내부 5개, 날개벽 2개, 총 7개입니다. 공사 내역서는 공사 시행에 소요된 전체 경비를 산출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원가 계산에 의한 재경비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사비 산출 근거로 인해 과연 적정 단가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내용도 주목해 주십시오. 2023년 주민참여 예산 1억 원을 들인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디자인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정비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용역과 공사는 각각 다른 업체가 맡았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환경정비 공사로 만든 회화 작품이 디자인 용역 업체 대표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용역비 1,510만 원, 작품료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1,130만 원까지 집행부는 이 같은 사업비 특혜 의혹을 알고도 묵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유사한 사업이 매년 중복되고 있는 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 시민참여예산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정비 사업에서 지하보도 내부에 회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번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조형물 설치를 반복했습니다. 1번, 2번 조형물의 미허가 문제로 조형물 총 7점을 용봉동 태봉초 인근으로 옮겼으나 그 장소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용봉동 청소년 안심통학로 사업 대상지로 이미 벽화 사업이 시행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리를 잃은 사업들이 용봉동 청소년 안심통학로에 모이면서 통학로 사업의 투입 예산은 3,45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때 유사 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앞서 추진했던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인구청장 답변사고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니는 의의, 가치, 또 이를 향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게 예산 집행 과정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공사 내역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사업 등 깜깜이라 불리는 북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또 이를 위해 행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북구만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2003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돼서 20년의 전통과 역사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집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유사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폭넓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절차적인 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가 주민 참여 예산제로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처음에 우리 저 문화동에 있는 아니 청장님 그 과정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좀 구청장님의 생각. 그 이번에 그 5분 발언이나 또 구정질의 때 우리 손혜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민참여예산 북문교차로 광주다운 갤러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독림동 북문교차로는 산동교 친수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민 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이 사업은 교차로 내부에 낡고 어두운 옹벽을 정비하고 예술적인 공간을 재탄생시켜 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용역 1억 7,800만 원, 표면 세척 및 보수 공사 1,974만 원, 하부 구조물 물바지 설치 공사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본 의원이 주목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는데 낙찰률이 100%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은 몇 개의 업체가 가격을 투찰하고 기술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한 후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낙찰률 100%로 체결한 최초 계약 금액은 1억 5,842만 원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입구 조형물 설치가 추가되었고 사업비 1,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종 계약 금액은 1억 7,8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는 용역 입찰 2순위 업체가 제시한 1억 7천만 원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셋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공공조형물 관리카드에 무단으로 등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문가 6명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조형물의 전문성과 안전성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례 제12조 심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으나 교차로 내부 옹벽 조형물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입구 조형물은 별도 심의를 통해 승인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분석한 해당 사업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낙찰률 100%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벽면 세척비 합쳐가지고 한 2,200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1억 7,800만 원이었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1억 5,8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남아있는 그 낙찰 차익 아니, 그러니까 부분 때문에요. 낙찰 100%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 협상이 지금 낙찰 차익 100%는 아니고요. 잔액은 제가 6만 8천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 공사비가 지금 12,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사용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발주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률 100%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감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점 유의해서 다음부터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당초에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면 이제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었고 당초 그 옹벽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북문교차로 그 광주다운 갤러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체를 했었는데 입구 조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시에 한 건을 저희가 공공조형물 심의 사업으로 좀 생각해서 대체를 했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 예외 사항이 악용된 사례입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 이외에 조형물을 혹시 추가로 무단 설치한 경우는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무단은 아니고 이제 이 아니, 조형물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런 사례가 알겠습니다. 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예산이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 예산이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날 저는 절차를 무시한 사업 변경,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9월 2일자 주민참여예산제 대표회의에서 펴낸 입장문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의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손혜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이 과장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의지를 꺾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위험한 발언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방향을 다양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저는 세 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와 담당 부서 미팅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42만 북구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자는 것이 어째서 주민참여 예산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말로 비약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월 30일자 더 팩트 기사에는 손 의원이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고 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깜깜이 사업 변경과 자의적 예산 집행을 일삼은 북구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 환경개선 사업의 본질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하보도 조형물 설치를 위한 도로 조명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정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집행부는 어떠한 소통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생각도 주민참여예산제 대표회의 입장문과 동일한지 저의 발언 취지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5분 자유발언 저치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문인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저의 5분 자유 발언이 어떤 내용의 취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충분한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한다. 또 사업 관리도 철저히 돼야 한다. 또 신뢰성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제가 말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가 주민들이 정말 그 자기 손으로 의지를 아니, 청장님,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제가 때문에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거죠.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니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를 제가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그 입장문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주민참여 예산 이후 이제 대표 일동으로 이렇게 네.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들의 의사를 이제 저희들하고 소통 없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없이 됐어도 네. 나중에 그 입장문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5분 발언한 내용과 다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와서라도 왜 이런 입장문이 나왔는데 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정도의 소통은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좀 저는 시간이 좀 아무 걸려서 소통을 안 하시길래 그 입장문에 동의하시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의원님과 같이 소통을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아니, 소통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럼 했습니까? 네. 청장께서는 소통한 걸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입장문이 나온 예. 것을 손혜진 의원한테 그렇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간 시설 정비 관련 주민참여 예산 사업 대부분을 예산서에 시설 비목으로 통편성해왔습니다. 네. 혹시 집행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 편성 시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산 편성 시 이제 내년 본 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그 세부 사업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네. 왜 2024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보통 이제 아니 청장께서 네.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본 예산 2024년까지 그렇게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25년부터는 예, 본 예산에 예. 꼭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네,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명확히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의 참여 감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합리성과 공정성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이 없어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가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 40곳이 각 조례의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주민참여예산 대민 포털인 주민 이참여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참여예산 사업에 관해 주민 의견을 파악하거나 의사결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일반 참여형과 구정 참여형으로 구분해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모바일 기프트콘을 지급해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해당 조례에 주요 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이처럼 온라인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안 당사자가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않도록 조례에 위원회 제척 회피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또 북구에서도 이렇게 계시고 같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 의견도 듣고 또 북구의회 의견도 듣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도 아니, 듣고 타 자치체의 그 지자체의 이런 청장의 의견을 사례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의견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예, 예. 개인적인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정한 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특혜성이나 아니, 좀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가 네. 그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다시자체에서 지금 또 40개 다른 데서는 다 개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다시자체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좀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들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현재 많은 지자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구도 2026년도 예, 저희들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예, 반영하시겠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2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한 곳에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안내 표지판에는 왼쪽 사진처럼 사업에 대한 소개와 관리 주체 등 내용이 간단하게 실리는데 오른쪽에는 해당 사업을 제안한 위원장, 부위원장 등 모든 위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 군은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완료되면은 모두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설치되나요? 지금 그거는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봤는데 그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사진 속의 표지판은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설치된 거 됐어요. 88만 원. 예. 오른쪽 표지판 하나에 88만 원입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27개 모든 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지판 하나도 어느 곳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그 왼쪽 사진에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이곳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고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표지판은 어느 한 동도 소외되지 않고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 제안하신 대로 일단 그 내용과 제안자 또 이제 실명화하는 것도 어떤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동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아까 27개 동에 일괄적으로 해야죠. 똑같은 예, 예. 이런 설명할 수 있는 표지판이 예, 설치되었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 표준 규격화를 시켜서
네. 타 지자체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북구 행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북구 예산은 모두 북구 주민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북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북구 행정이 한 단계 진일보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